핵심 정리집에서 57페이지를 펴면 5학년 1학기 과학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총 한 학기당 5개의 단원이 있는데요. 우리 예원 준비하는 친구들, 그동안 공부했던 친구들 보면은 항상 1단원은 탐구 문제입니다. 탐구 관련 단원이에요. 자, 1단원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를 보면요. 탐구 문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이때 고려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드러나고 좁고 구체적이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하고 보통 이런 문제에서 탐구 문제를 정할 때 고려할 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잘 보고 익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인식,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요 용어들 보이죠?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형광펜 쳐 있는 이 세 가지만큼은 이 용어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바꾸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라는가? 라고 했을 때, 뭐, 결과 변환, 이런 식으로 쓰면 땡!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거. 변인 통제. 이렇게 완전하게 네 글자 틀리지 않게 써줘야 됩니다. 요거 세 가지 형광펜 쳐 있는 거는 잘 우리 친구들 꼭 용어 암기해야 합니다. 잘 필기를 하고요. 자, 우리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다르게 할 것은 딱 하나만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자, 콩나물은 어떤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서 탐구를 할 거예요. 콩나물은 차가운 환경보다 따뜻한 환경에서 더 잘 자랄 것이다. 라는 가설을 뒀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을 할 때 온도만 다르게 해야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요. 자, A와 B 콩나물이 있는데 콩나물의 종류가 다르면 안 되고 흙의 양이 다르면 안 되고, 물의 양이 다르면 안 되고, 오로지 온도만 다르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실험을 할 건지에 따라서 딱 한 가지만 다르게 해야 돼요. 자, 요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 이상이라고 나오면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딱 한 개만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메모를 할 거예요. 실험을 하면서 음, 뭐 10도씨에서 콩나물 10cm 정도 자랐고 이거는 지금 필기 안 해도 돼요. 예시예요. 15도씨에서 15cm 자랐고 20도에서 20cm 자랐고 이렇게 막 메모를 했어. 이렇게 줄글로 막 써져 있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표로 깔끔하게 온도가 10도일 때, 15도일 때, 20도일 때, 10cm, 20, 30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은 더 한눈에 보기가 쉽죠. 자료 변환을 하는 이유가 한눈에 결과를 잘 볼 수 있게 하려고 표나 그래프로 만드는 거예요. 뭐 줄글, 메모, 그림 다양하게 메모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메모한 것들을 표나 그래프로 자료를 바꿨다라고 해서 자료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용어 잘 암기하고 자, 그리고 자료 해석 우리가 표나 그래프로 정리를 해서 알게 된 이 자료를 보고 표나 그래프로 잘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이 자료를 보고 결과를 관계를
규칙을 찾는 것. 말 그대로 자료를 보고 이 결과를 해석하는 게 자료 해석입니다. 자, 요거 문제 내면은 결과 해석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 해석 아니고 자료 해석이에요. 용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결과와 결론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은 다릅니다. 이 둘은 달라요. 결과와 결론은 다른 거예요. 결과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결과. 콩나물이 10도씨에서는 10cm 자랐고, 15도씨에서는 15cm 자랐고, 20도씨에서는 20cm 자랐다. 이렇게 이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가 결과고, 그걸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일반화된 사실로 정리될 수 있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콩나물은 따뜻할수록 더 잘 자란다. 이렇게 일반화돼서 정리할 수 있는 게 결론입니다. 결과와 결론이 다르다는 거 잘 인지하고, 자, 이제 2단원 들어갑니다. 2단원은 온도와 열인데요. 자, 온도는 한자예요. 우리 따뜻하다 할 때 온기가 느껴져 이렇게 말하죠. 따뜻한 정도라고 해서 온도라고 합니다. 공기의 온도라서 기온이고요. 물은 한자로 수죠. 물수, 수온이라고 하고요. 몸은 한자로 체예요. 우리 몸, 체, 인체라고 하죠. 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온도계라고 하죠. 온도계는 종류가 다양한데 기온을 재냐, 수온을 재냐, 체온을 재냐에 따라서 온도계가 달라져요. 자, 기온과 수온은요, 보통 조금 색깔 파란색으로 할게요.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을 많이 하고요. 체온은 우리 귀에 꽂는 거 알죠? 보건실 가면은 귀에 꽂아서 열재 주시죠? 귀 체온계로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서 이제 온도계 어떤 거가 맞는지, 뭐 체온을 잴 때 알코올 온도계를 사용한다. 이런 건 땡이잖아요. 땡.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계를, 어, 온도계 맞추는 문제가 간혹 가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온도계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잘 보고요. 자, 여러분. 열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열이 왜 이동하냐면요. 열은 많이 있으면은 온도가 높은 거고, 열이 조금 있으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이마 댔을 때, 열이 높아! 라고 말하죠. 열이 많아! 이런 뜻이에요. 열이 높아서 온도가 높은 거예요. 내 이마에 열이 너무 많아서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자연은요, 항상 많은 거에서 적은 걸로 이동해서 비슷해지려고 해요. 자, 우리가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눌 건데, 가모둠에는 100명 있고, 나모둠에는 2명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자, 가모둠에서 나모둠으로 몇 명 이동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온도가 높은 것, 열이 많은 것과 온도가 낮은 거, 열이 적은 거가 만나게 되면 많은 거에서 적은 걸로 이동해요.
뭐가? 열이 이동해요. 열이 이동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요. 따뜻한 건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건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져요.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두 개, 처음에 따뜻하고 차가운 거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둘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그 예시로 온도가, 자, 우리 프라이팬을 데웠어요. 프라이팬이 뜨거워지죠?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서 까가지고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그러면 달걀이 점점 익죠. 그 이유가 프라이팬에서 달걀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열의 이동을 잘 봐야 되는 게 열의 이동 방향을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운 겨울에 핫팩을 쥐게 되면은 열은 핫팩과 손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핫팩에서 손으로 이동하겠죠? 내 손보다 핫팩이 더 따뜻하니까 열이 더 많겠죠? 그래서 열은 많은 거에서 적은 걸로 이동한다. 자,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도와 대류가 있거든요. 일단 전도는 고체에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전달이랑 비슷하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일렬로 쭉 서 있는데 쭉 앉아 있는데 쌤이 프린트물을 나눠줄 거예요. 맨 앞 친구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맨 앞 친구는 내 거 한 장 빼고 나머지를 뒤에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받은 친구는 내 거 한 장 빼고 뒤로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하죠. 뒤로 전달. 그것처럼 고체는 옆으로 열을 이동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고체. 자, 근데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의 이동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한여름에 금속 의자에 앉을래요? 나무 의자에 앉을래요? 자, 마이크를 켜고 대답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금속 의자는 너무 뜨거워져요. 그 이유가 금속이 나무보다 훨씬 열이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시로 냄비나 후라이팬을 보면은 손잡이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 전도가 잘 안 돼요. 이 후라이팬의 소재보다 손잡이 플라스틱 부분이 더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단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단열은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해서 단열인데요. 차단한다 열을 단열이라고 하는데 자, 단열의 뜻 잘 보시고요. 왜냐면 문제를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단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열의 예시가 뭔지 고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봅시다. 텀블러, 이중창 이런 것들이 단열의 예시입니다. 텀블러에 우리가 시원한 음료수를 넣으면은 잘 안 따뜻해지고 잘 미지근해지지 않고 항상 시원해요. 좀 오래 시원해지는데 그것이 단열 덕분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한 개 있는 것보다 창문이 두 개 있는 게 더 우리 집 안에 열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요거 잘 필기하고 자, 그 다음 액체, 기체에서 열의 이동은 대류예요. 대류는 자, 대류의 정의를 잘 봐야 합니다. 온도가 높아진 건 위로, 그리고 그 위에 있던 거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밀려서 내려가거든요.
요게 대류예요. 온도가 높은 건 위로, 온도가 낮은 건 아래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냄비에 물을 올려서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 이 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요. 반대로 일직선으로 보통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럼 위에 있는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물이 끓을 때는 이렇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물이 끓게 됩니다. 요게 대류.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식. 자, 그래서 전도와 대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전도는 고체, 대류는 액체와 기체.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에어컨은 늘 천장에 달려 있죠. 에어컨이 바닥에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천장에 에어컨이 있어야 찬 공기는 아래로 향하겠죠. 아래로 향하니까, 아래로 향하니까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에어컨이 바닥에 있으면은 여기만 시원해지겠죠. 내 얼굴은 계속 더워. 하지만 에어컨이 위에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시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방기구, 시원해지는 기구는 천장에, 따뜻해지는 난방기구는 바닥 쪽에 있는 겁니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 많이 내니까 요거 잘 기억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단원 태양과 별. 자, 여러분, 태양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어쩔 수 없어요.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요거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태양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뭐 지구에 물이 순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태양이다 라고 쓰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 태양계 부분을 볼게요. 태양계는 태양과 태양과 다른 천체들과 그 친구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다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럼 주인공이 뭘까요? 태양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고 이름도 태양계인 거예요. 주인공의 이름을 딴 거예요. 천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계 안에서 이 중에서 행성과 위성의 뜻을 좀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차이점을 봐야 됩니다. 자,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거고요.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행성은 태양을 짝사랑하는 태양 주위를 맴도는 친구들. 위성은 행성을 짝사랑하는 행성 주위를 도는 친구들. 위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는 달이 있습니다. 행성과 위성의 차이 잘 보시고요. 자, 태양계 안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냅니다. 유일하게, only one, 딱 하나만 스스로 빛을 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걸 우리는 별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태양은 별이에요. 태양이 별이에요. 태양계 안에 있는 별이 태양이에요. 태양이랑 별이 다른 거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태양이 별이에요. 근데 다른 별들은 아주 멀리에 있어서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태양은 우리 가까이 있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행성을 봅시다.
자, 여러분. 행성은 태양계 안에서의 행성은 8개가 있거든요. 요 8개 순서는 외워야 합니다. 자, 여기 쌤이 수금지와 목토천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외우는 암기법이에요. 수금지와 목토천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자, 요 행성 8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4가지는 확실히 기억을 합시다. 가장 작은 수성, 가장 작은 수성, 지구에선 가장 가까운 건 금성인데, 자, 기억할 거 4가지는 가장 작은 수성, 그리고 가장 큰 목성, 눈에 띄게 고리가 있는, 눈에 띄게 고리가 있는 토성, 그리고 화성. 화성이 좀 잘 나오는 앤데, 왜 그러냐면은, 붉은 빛을 띠고 모래바람이 불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서 그래서 지구랑 환경이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성이 좀 지구와 가장 뭐랄까 비슷하다. 그래서 화성도 잘 보고 수성, 화성, 목성, 토성 요 4가지만큼은 꼭 기억합시다. 자, 다음으로는 별인데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용어, 용어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말했지만 태양은 별이고요. 별은 보통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같은 위치에서 거의 안 움직여요. 근데, 근데 지구에서 관찰할 때 별의 위치가 좀 바뀌어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별이 움직여서라기보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별은 거의 위치가 비슷한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움직이니까 별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전은 하루 주기, 공전은 1년 주기죠. 별이 저녁 9시와 밤 12시에 위치가 달라졌다. 하루 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진 거니까 지구의 자전 때문이고요. 자전 때문. 자, 3월 달에 봤던 별과 6월 달에 봤던 별의 위치가 달라졌다. 이거는 하루 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진 게 아니죠. 며칠 뒤, 몇 달 뒤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는 공전 때문입니다. 음. 자, 그리고 별을 봤을 때, 자, 우리는 핸드폰을 항상 보지만 옛날엔 핸드폰이 없어서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밤하늘을 관찰했어요. 밤하늘을 봤더니, 저거 되게, 어, 곰같이 생겼다. 이러면서 별을, 별이 이렇게 막 있으면은 별을 이렇게 이으면서, 저거 무슨 모양이야? 이러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을 별자리라고 합니다. 자, 별자리도 별을 연결한 거, 요거 용어 적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별자리. 자, 별 중에서 북극성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극성은 항상 정확히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방위를 알 수 있어요. 자, 방위라는 단어 나오면 북극성인 거예요. 방위라는 단어 나오면 북극성, 요거 알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북극성이랑 북두칠성이 좀
단어가 비슷하게 생겨서 같은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거 아닙니다. 특성 잘 보고. 자, 그 다음 4단원 용해와 용액. 야, 여러분. 용질, 요매, 용해,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요거 네 가지 뜻 혼동하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요거 용어들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녹는 거는 용질, 녹이는 거는 용매, 녹는 현상 자체, 녹는 거, 그 녹는 상황, 섞인다. 요게 용해. 이미 섞이고 나서 결과물이 용액, 용액. 그래서 지 아래에 소금 요거 보이죠? 소금, 녹는 거죠? 용질, 물, 녹이죠? 용매. 그거 두 개를 녹이는 과정이 용해. 그리고 그 결과, 소금물이 용액. 용해랑 용액을 유독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뜻 헷갈리지 않게 잘 보고. 자, 그리고 문제가 용액이 골고루 섞여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용액인 것, 아닌 것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금물 골고루 섞여 있어요. 용액이에요. 근데 우리 우유에 제티 같은 거 타봤죠? 제티를 타면요, 어, 제티를 타면은 위에 부분보다 아랫부분에서, 아랫부분에서 더 달아요. 이 건더기가 밑에 있어, 건더기가. 아니면 미숫가루 같은 거. 건더기가 밑에 있어요. 골고루 섞여 있지 않아요. 골고루 섞여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용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액인 거 아닌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밑에. 각설탕을 물에 용해할 때, 녹일 때의 과정.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각설탕을 물에 넣어서 이렇게 막 저어보면은 각설탕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서 각설탕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매우 작게 돼서 물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진 마법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물속에 설탕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잘 표시해야 돼요. 각설탕의 무게, 녹이기 전 각설탕과 물의 무게를 합친 게 섞이고 나서 설탕물의 무게와 같다. 자, 요게 뭔 말이냐? 요 위에 한번 볼게요. 자, 소금 30g과 물 100g을 섞었어요. 그때 소금물은 130g이 됩니다. 그냥 더하면 돼요. 아주 정직하게 더하기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물이 150g이면은 소금물은 소금 30g과 섞여서 180g이 되겠죠?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음. 자, 요거 잘 보고. 자, 용액의 온도. 여러분, 녹이는 용맥.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많이 용해돼요. 그래서 따뜻할수록 더 소금이 잘 녹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예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소금이 제일 잘 녹는 물을 고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는 50도가 되겠죠? 따뜻할수록 잘 녹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자, 만약에 보기에서 70도씨가 있어요. 그러면 70도씨가 정답이 되겠고, 보기에 100도씨가 있어요. 그러면 100도씨가 정답이 되겠고, 그냥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으면 한번 끄덕끄덕 해볼까요? 끄덕끄덕. 자, 그 다음 용액의 진하기. 진한 것과 연한 것. 자, 우리 연한 소금물이랑 진한 소금물은 어떻게 비교하죠? 맛을 볼 수 있죠. 뭐, 우리 초코라떼 같은 거 볼까요? 연한 초코라떼, 진한 초코라떼. 진한 거는 색깔이 더 진해요. 색깔이 있는 용질이면은 용액의 색이 진하거든요? 근데 색깔이 없는 소금물 같은 경우는 색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맛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염산 같은 거는 마시면 큰일 나죠. 마셨다가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용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이렇게 물체를 넣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용액이 진하면 물체가 더 잘 떠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용액이 있는데 여기 안에 뭐 방울토마토를 넣었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친구와 이렇게 떠오르는 비커가 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자, 요게 1번, 요게 2번. 어떤 게 더 진한 용액일까요? 한번 손가락으로 정답 말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카메라에 손가락 한번 대볼까요? 2번이죠. 더 높이 뜬 것이 진한 용액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뿌이하고 있는 것 같았고, 2번. 요게 더 진한 거예요. 자, 예시로 사해라고 있는데, 진짜 짠 바다예요. 아주 짠 바다. 일반적인 바다도 짠데 훨씬 짠 바다예요. 이 사해에서는 사람이 뜨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 잘 떠요. 그래서 한번 수업 끝나고 이따가 네이버에 사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다에 떠가지고 막 책을 읽고 있어요. 참 특이한 바다입니다. 사해. 오케이, 이제 5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인데요. 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자, 우리는 동물과 식물은 잘 알아요. 동물과 식물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바로 균류, 세균, 원생생물. 여기에 쌤이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잠깐 필기하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균류는 곰팡이나 버섯 같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포자로 번식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원생생물은 집신벌레, 핵감 이런 친구들인데, 자, 요거는 이따가 설명할 거고, 세균은 대장균, 콜레라균. 자, 근데 이제 여기 넘어갈게요. 아직 필기 못한 친구들은 녹화강이 있으니까 녹화강에 보면서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균류, 세균, 똑같이 균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은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콜레라균, 대장균 이런 식으로 균이 들어가 있는 보통 이름에 균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세균이에요. 근데 균류랑 세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기. 자, 곰팡이랑 버섯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둘 다 공통점은 균류라는 거. 균류라서 축축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직접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이런 특징들은 같습니다. 근데 버섯은 우리 버섯 먹죠. 우리가 균류 중에서 버섯은 먹어요. 일부 버섯을 먹죠. 독버섯은 먹으면 안 되고 팽이버섯,
우리 마라탕에 집어넣죠? 팽이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고기 먹을 때 꺼먹기도 하죠? 그런 버섯들이 있어요. 이런 버섯은 어떤 모양이 있죠. 그 특유의 모양이 있죠. 근데 곰팡이는 모양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한 모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 버섯이 보통 우리가 산에 가면은 버섯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버섯은 자, 요거 버섯은 식물이 아닙니다. 버섯은 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균류랑 식물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 항목이 있는 건데 자,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요. 균류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에 붙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이렇게 뺏어오기도 합니다.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든다, 균류는. 그리고 균류는 실처럼 뭉친 형태. 포자는 포자 형태로 번식을 하는데, 그래서 공기 중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은 곳에 우리가 가기도 하죠. 막 지하 같은 데 곰팡이 많이 피죠. 근데 거기 오래 있으면 좋지 않아요. 곰팡이가 우리 호흡기로 다 공기 중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가 많은 곳에, 균류가 많은 곳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자, 균류랑 식물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바로 생물이라는 거. 번식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하지만 차이점은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못 만든다. 그리고 뭐 모양. 균류는 모양이 없지만 식물은 뿌리, 줄기, 잎, 뭐 꽃, 열매 이런 거 있죠. 뭐 차이점 잘 눈으로 보시고요. 자, 원생생물. 자, 원생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집신벌레랑 핵함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한번 눈으로 좀 볼게요. 집신벌레는 짧은 털이 많거든요. 짧은 털. 요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어요. 미세하게. 아주 징그러운 생김새인데, 우리가 아는 동물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핵함은 가늘고 긴 모양. 긴, 약간 완두콩 같이 생겼는데, 보통의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없어요. 그럼 그 특징이 뭘까요? 뭐, 잎이 있다. 뭐, 뿌리가 있다. 줄기가 있다. 이런 특징은 없어요. 하지만 공통점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로 늘어나고, 집신벌레와 핵함의 공통점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로 늘어나고, 원생생물이고, 물이 고인 곳이나 물살이 느린 곳에 산다. 요 정도. 자, 여기까지가 우리 5학년 1학기의 1단원에서 5단원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요점 부분입니다. 필기 못한 거 있으면은, 이제 녹화 강의 카페에 올라오니까 그거 영상 보면서 필기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 몇 가지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 오늘 수업 아니죠? 9시 수업 마무리할 건데, 자, 한번 113, 116, 122. 세 문제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모습을 보니까 다 푼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다 푼 친구들 한번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손을 들어볼까요? 오, 아린이 다 풀었습니까? 네, 좋아요. 음. 어, 우리 친구들 다 풀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구. 자, 요거 기체죠? 대류 때문에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는 위에 높은 곳에 설치하고, 냉이라고 쓸게요. 히터 같은 난방기구는 오히려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니까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대류 때문이에요. 이유가 대류. 쌤이 엄청 반복하죠? 자, 116번 요것도 액체, 물은 액체죠? 액체는 대류에 의해서 대류라는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는데 글씨를 예쁘게 써볼게요. 자, 요거 아까 선생님이 냄비 끓이는 그거랑 같아요.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먼저, 자, 주전자가 있고, 자, 완벽한 그림이죠? 점자 알 수 없는 그림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가열을 할 때 바닥에 있는 물이 온도가 높아진다. 이게 첫 번째 기급부터. 온도가 높아진 물이 위로 올라간다. 이게 두 번째 기억. 그 다음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밀려온다. 이렇게 밀려온다. 세 번째 니은. 그 다음 주전자에 있는 물 전체가 따뜻해진다. 왜? 계속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이 안에서 막 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이 순서고요. 자, 그 다음 122번. 자, 지구의 에너지원으로 태양계의 중심. 요것만 봐도 풀 수 있는데, 그 뒤에까지 한번 볼게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 바로 태양이죠. 태양이다. 태양계 안에 있는 유일한 별은 태양이다. 자, 그 다음. 아,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니까 페이지 75페이지 폈어요? 어떻게 알고 폈대? 다행이다. 자, 그 다음 76페이지 한번 볼 건데, 먼저, 132번부터, 자, 132번부터 볼 건데,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용액인 것과 용액이 아닌 거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용액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골고루 섞여 있다고 했죠? 골고루 섞이지 않은 것은 용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흙탕물 같은 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래에 모래, 흙이 쌓이죠. 아래에 막 가라앉아요. 미숫가루도 아래에 가루가 가라앉아요. 이 둘은 땡 용액이 아니에요. 손세정제만 용액입니다. 손세정제. 이거 말고도 용액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설탕물도 있고 소금물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봤을 때 골고루 섞여 있는 액체는 대부분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129번은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북극성 아까 중요하다 했죠? 왜? 항상 북쪽에 있어서 방위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북극성을 찾는 방법에 대한 문제거든요. 북극성 주변에는 북두칠성도 있고 카시오페이아 자리도 있어요.
북두칠성은 북쪽 하늘에 있는 7개의 별이다라고 해서 북두칠성이고, 카시오페이아는 뭐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이렇게 W를 뒤집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북극성을 찾으려면은 북두칠성이 지금 쌤이 그려놨는데, 이 빨간색이 하나하나의 별 7개가 있고요. 그것을 이어서 국자 모양이라고 해요. 국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 국자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국자 모양의 끝부분에 두 별,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끝부분에 2개의 별을 이은 이 거리 있죠? 이 거리의 5배만큼 떨어진 곳에 북극성이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북극성이 있대요. 그리고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이렇게 별 5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어서 약간 W 모양을 좀 이렇게 돌린 것 같이 생겼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할게요. 여기, 자, 여기 별과 여기 별을 이렇게 이었대요. 이어서 이 위치와 이 가운데에, W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이은 이 거리 있죠? 이 거리에 5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가면은 북극성이 있대요. 요거가 굉장히 좀, 어, 너무 세밀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교과 과정의 내용에 있으니까 잘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쌤이 같이 풀어봤습니다. 공통점은 5배, 5배만큼 북극성이 있다. 그 거리에 5배만큼.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 전체 문제 다 풀 수는 없고 몇 가지 찝어보면서 설명할 문제들은 오늘 다 설명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풀어봐야 되고요. 만약에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우리 에듀허브 통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일단 9시 수업, 5학년 1학기 과학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9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10시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쉬면서 우리 친구들 방금 배운 것들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